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 0.7%, S&P 500 지수 0.57%, 나스닥 지수 1.29% 이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을 이제 정확하게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이제 셀오프가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크게 거의 이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만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셀오프가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가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오후 들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을 하고 이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5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후에 반등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다우가 하루 낙폭을 회복한 것은 2월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장중에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후 반등을 하면서 월가의 이제 변동성 지수로 불리는 CBOE 월가의 이제 공포 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도 이제 3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가 점차 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좋지 않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을 한 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 반전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주가 전체가 끌어올려진 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이를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 모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장중에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국채 금리 흐름도 오늘 주가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원래 기술주에 크게 좀 짓누르고 있었던 요인이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전체적인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것을 트위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화랑을 찾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들어서 공식 발표가 났는데요.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인수 제안을 트위터 이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요. 일론 머스크가 먼저 트위터를 이제 M&A 방식으로 인수한 후에 트위터를 사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상장 회사가 비상장 회사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은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런 M&A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제시했던 이제 인수 금액은 이번 달 주가의 38%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인데요. 어 초반에는 이 인수에 대해서 트위터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M&A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졌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장 기업의 비상장 인수 관련해서는 20년 내 최대 규모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계 지도자들과 명사들, 문학의 트렌드 주도자들이 자주 찾는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세계 최고 부호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죠. 역시 이제 자신이 계속해서 의견을 계속 내오고 또 이걸 트위터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수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위터의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이 인수 소식을 발표되기 직전에 거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5% 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또 많이 오를 것 같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0.7%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조금 걱정되는 이슈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460억 달러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것을 확정을 했다고 이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자신이
트위터의 인수를 위해 활용할 자금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주식 담보 대출로 이제 충당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머스크 CEO는 부채 금융과 자기 자본 조달을 의미하는 지분 금융을 통해서 이제 상당수의 자본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금 출처를 가져올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제 외신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 약정분을 제외한 자신의 보유 지분을 팔거나 혹은 트위터 인수에 함께할 파트너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위해서 활용하는 테슬라 주식 외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종목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낙폭은 1%보다도 작은 수준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중국이 제로 코비드 팔리시를 펼치면서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하이에 이어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도 이제 일부 지역이 봉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베이징의 일부 지역이 이제 주민들의 PCR 검사를 시행하고 관리 통제 구역을 설정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방역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식당이라든지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노래방, PC방 등의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제 상하이 봉쇄가 다시 재현이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에 베이징 시민들이 이제 마트에 있는 매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쓸이 해가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봉쇄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전장 중하권 증시가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수준인데요. 이런 좀 투자 심리 위축과 위험 회피 심리가 계속되면서 이날 장 초반에 뉴욕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둔화하고 중국이 이제 봉쇄가 되면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 역시 중단이 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라든지 이런 게 크게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가도 $100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6월 WTI 가격이 98.5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100 아래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월가에서도 현재 이제 뉴욕 증시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 하락을 하고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여러 하우스에서 이제 주가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크게 나눠진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최대 IB 투자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조금 이제 희망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상당히 주가가 또 많이 빠진 상황이고 오늘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11%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고 나스닥 거의 20% 안팎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셀오프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엄청난 급격한 매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의 여력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투자은행인 RBC의 경우 오늘 이제 S&P 500 연말 목표치를 이제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S&P 500 연말 목표치를 5,050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4,860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많이 낮춘 수준이긴 했지만 이제 현재 S&P 500 지수 레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 주식 특히 S&P 500 지수가 올해 한 해 동안 완만한 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이런 우려가 있지만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는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것이 더 큰 이슈이지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유럽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견조하지 않나라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자산 지위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흥미로운 의견인 것이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달러화 지수가 이제 101 선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이런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중국에는 또 코로나 봉쇄라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자산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관론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그리고 혹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전략 헤드인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금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 있는 긴축적인 금융 환경은 통상 주가 하락을 동반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긴축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긴축기가 또 반드시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은 "주가 하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비록 지금 연준이 큰 싸움을 하고 있죠. 인플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긴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동시에 긴축을 진행하고 또 동시에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준이 이런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이제 올해 추가로 20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격언이 있죠.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은 주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만 나온 말도 아니고 전 뉴욕 연은 총재였던 이제 윌리엄 더들리였나요? 더들리 총재가 이제 이런 말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올린 기고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연준은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을 고민하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 수단의 가장 중요한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원하는 목표인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가 하락이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일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골드만에서는 이제 오늘 어 네. 이 연준의 긴축이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진정을 시켜서 미국 경제에는 조금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비슷한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수식 주석 전략가가 오늘 투자 서한을 내고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올지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을 이제 되살려 돌아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앞둔 직전의 상태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주식이 이제 일제히 하락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기록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고점을 쳤고 또 이것이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와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 모건 스탠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이제 명목 GDP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EPS 또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통상 이제 주가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면 직전 고점 52주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S&P 지수가 오늘 장중에 고점 대비 12%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약세장에 진입한다면 이제 8%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암시를 한 셈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중에서는 단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요. 트위터와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통신,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올랐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유틸리티와 부동산 관련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애플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이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소폭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1%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미국의 최대 통신사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좀 괜찮았지만 이제 이용 고객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골드만 삭스가 버라이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라이전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서 쉐보론과 엑소모빌 등 에너지주가 이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AMD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 투자회사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제 AMD의 강력 매수, strong buy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매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인데요. AMD가 반도체사 중에서는 이제 비교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런 공급망 문제에도 큰 폭의 호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160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보다 거의 80% 이상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소화하면서 AMD 오늘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두 가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소 부진했습니다. 먼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3월 전미 활동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0.44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치인 0.54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 또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달 4월 기업 활동 지수가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치가 8.7이었는데요.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수준으로 제조업 활동이 업황이 다소 둔화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1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은 이제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